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금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고 그 뒤에 후속 영상을 안 올린 게 벌써 몇 번째여가지고 제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최대한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쓰기도 했고,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유아 수학에 관한 그런 오해? 네. 유아 수학을 하기 전에, 수학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먼저 했으면 참 좋겠다. 요런 이제 수학 활동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중학교 것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데카 책방에서의 어떤 수학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해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이제 2년 반 동안에 제가 이제 핀란드 수학 교과서 수업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2년 반 정도 핀란드 수학 교과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6, 7세 친구들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이 8, 9세 정도 될 때까지, 네. 그렇게 수업을 했죠. 근데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엄마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핀란드 수학 교과서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한국 수학 책에 비해서, 문제집에 비해서 식이 굉장히 적고, 문장이 적어요. 문장 자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덜 딱딱하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논리 문제가 거의 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제가 핀란드 수학 교과서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쉬워도 사실 수학은 수학이잖아요. 이제 수학 자체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수학의 특징은 뭐냐면 기호화, 또 추상화, 일반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닥에 이제 라켓이 막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면서 얘가 두 개구나 하면서 동시에 숫자 2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했어. 그럼 이때 숫자 2로 바꾸는 건 기호화인 거죠. 배드민턴 라켓 두 개를 숫자 2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기호화고, 배드민턴 라켓의 개수가 있어요. 얘가 5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어. 야구공이 있는데 걔가 5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줄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바닥에 5개가 흩어져 있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공통점이 뭔가를 봤더니 다 5개야. 5개구나. 이게 추상화예요. 전체적인 개수가 동일하니까 이것을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추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우리가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에는 숫자 1, 숫자 2, 숫자 3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수학이 가진 특징이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집에는 대부분의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핀란드 수학 교과서가 다른 우리나라 수학 문제집에 비해서 수학 문제집 다워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런 특성들이 다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런 수학의 특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 여러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유아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할 때 드리고 싶은 내용에는 어머 저게 수학이야? 이런 것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활동을 권해드린 이유는 애들이 정말 수학을 해야 되는 건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이기 때문이에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런 많은 활동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전반에 도움이 될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일부러 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수학을 잘해야 된다, 또는 내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고력이 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종합적인 것 같아요. 종합적인 거. 생각하는 힘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그 사고력이라고 칭하는 것을 향하기 위해 그 가는 과정에 되게 기초적인 것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관찰력이죠. 관찰력.
관찰은 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관찰을 하려면 오감이 다 발달돼 있어야 돼요. 눈, 뭐 후각, 귀, 뭐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다 발달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카레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머 이거 카레야 하고 딱 카레를 느낄 때, 카레라는 걸 느낄 때 눈으로 카레라고 보기 전에 먼저 뭘로 아냐면 후각으로 알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관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감을, 아이들의 오감을 굉장히 그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이 친구가 관찰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감으로 관찰한 것들이 관념으로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냄새를 딱 맡으면 보지 않아도 이거 카레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결과가 관념으로 남아서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노란 소파가 있고 거기에 옆에 붉은 장작불이 막 있고 초록색 고무나무가 서 있으면서 체크무늬 쿠션과 무릎 담요가 있어. 어때요 느낌이?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소품이 있다. 그런 소품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기에 쓰인 색깔들은 우리가 따뜻한 색깔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따뜻해요? 그게 아니죠.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죠. 이 느낌을 전부 다 포함해서 관찰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관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도 다분히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패턴의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것들 아니면 같은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도 관찰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찰을 해서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이나 문제집을 또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되게 2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찰의 대상은 자연이어야 돼요. 자연. 어떤 가공되지 않은 것들. 가공되지 않은 것들 안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가공된 것들 사이에서 패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린이가 자연을 접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관찰력 말고 또 기초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애가 100m를 걸어봤어. 100m를 걸어봤는데 100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얘는 잘 몰라. 100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 잘 모르는데 내가 걸어봤는데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런 감을 갖고 있어 얘가. 그러면 거실의 가로 길이가 100m보다 작다는 거는 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 문제를 만나기 전에 실질적인 이런 감각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키하고 엄마 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에 내 키가 가까이 갔을 때 문의 절반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 밑으로 좀 내려간다든가 이 정도 얘가 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내 키가 150이면 내 키보다 큰 것과 작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면 내 몸을 측정 단위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뭐 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감은 이제 수감, 공간 감각, 양감 뭐 여러 가지 감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핵심이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자, 관찰했잖아요. 몸으로 기억했어요. 근데 이걸 오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다는 건 학습에 매우 유리합니다.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주변 활동 중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세 가지의 기초 능력을 어떻게 좀 강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활동을 애들이 많이 해야 어렸을 때 수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습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유아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이 전제가 돼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들에서부터는 이런 활동들의 어떤 구체적인 예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과연 수학에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발휘가 되는지 그렇게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